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 0.03% 상승, 코스닥은 0.09% 양시장 다 보합 마감했고요. 수치적으로만 보면은 보합이지만 오늘 상당히 변동성 크고 스펙타클한 장이었죠.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기대감의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무래도 키 맞추기 개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나 앞선 이제 조정의 어떤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사실 61선까지 좀 밀고 나서 반등이 돌아나간 흐름이 나오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어제 좀 하락을 해가지고 우리 증시가 개파락을 좀 크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내는 게 훨씬 좀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차피 조정을 받을 거 여기까지 좀 개파락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갭 상승을 시작해서 조금 오전에 저는 사실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이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긴 좀 힘들죠. 이제 시장을 상승 부양시킬 만한 어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갭 상승을 1.5% 정도 시작을 한다는 것은 떴다가 밀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는 흐름보다는 차라리 밑에서 이런 식으로 쳐 올리면서 양봉 만드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아주 이렇게 단기 매매, 종가 베팅해서 오전에 정리하시는 분들이야 갭이 뜨면 좋겠지만 이제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앞선 이제 이런 조정 구간을 보더라도 이제 이 상승 구간에서 총 지금 세 번의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정 때는 이때도 거의 한 9.5%, 10% 정도 조정이 좀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보시면 이 앞선 조정 때도 딱 9.5%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돌림이 나왔죠. 이번에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거 보면 정확하게 딱 9.4% 정도, 5%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도 보면서 항상 그 시장이라는 것은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볼 때도 그렇고요. 종목도 일봉이나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다 보면은 일정하게 좀 갖고 가는 템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 변동성의 템포들을 가지고 또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 데이터가 한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거는 61선까지 이제 앞선 이런 조정 구간에서 돌리려면 돌렸어야 되는데 21선 깨는 모습 보면서 이거는 요만큼의 하락이 주어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1선 아니면 61선을 깬다라고 하면은 전 저점이자 800포인트 구간 이 두 포인트 중에 한 군데에서 이번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큰데 일단 안심하기는 이릅니다만은 바닥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낼 때 좀 3분봉상 121선을 좀 기준으로 잡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평선이나 지표를 가지고 시장의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예측하는 그 기준은 다 다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분봉상 121선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던 121선이 이렇게 눕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구간으로 돌아나가는 시그널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하락하던 121선을 이렇게 눕혀놓고 훌훌 상승으로 털면서 121선을 눕혀놓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 저항대를 뚫고 가줘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밀리죠. 그러면서 이 구간을 깨게 되면 여기서는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 관리가 좀 되어져야 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하던 121선을 일단은 요렇게 하면서 조금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중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내일 좀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기울기가 상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 바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털다가 이렇게 떨구면서 오늘에 만약에 저점을 깬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점을 또 깨는 흐름이 나오면 800포인트와 요 정도 구간까지 좀 더 깊게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희 이제 뭐 증권가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저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국내 뭐 해외나 국내 비롯할 것 없이 지금 기관들의 어떤 포트의 주식이 상당히 그 맥스로 차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기관들도 뭐 두 가지 문제 정도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들이 팔고 싶지 않아도 지금 어떤 개인들의 환매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환매 요청은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내가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뭐 펀드나 이런 거 안 하고 직접 투자를 하셔버리니까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간접 투자로 이제 펀드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환매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더 사고 싶어도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아주 끈질기게 지속이 되고 있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그들의 판단으로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수학철이잖아요. 그래서 10월에 뭐 이제 또 실적 시즌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대체적으로 기관에서도 이 정도면은 일단 좀 수익을 챙길 건 챙겨야겠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전후로 해서 뭐 이제 현금화가 시켜지려면 뭐 이제 영업일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들려지는 뭐 저희들끼리의 이야기로는 한 목요일까지는 기관의 이 거친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 있다. 정말 길면은 이번 주까지 좀 지속이 되어지고, 다음 주 혹은 뭐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래도 어떤 기관의 매물 출회가 매도 포지션이 조금은 진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수가 61선 근처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번 주 지나거나 명절 지나서 뭐 기관들의 매도세도 좀 진정이 되면 바닥을 잡으면서 일단은 반등 시도가 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굉장히 뭐 이제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때 조정보다 이때가 힘드셨을 거고요. 이때 조정보다 지금 조정이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주가의 위치 자체가 다르거든요. 여기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위치 자체가 달랐을 것이고, 여기 조정일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위치 자체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가격이 높아질수록, 지수의 포인트가 높아질수록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때 저가에 매수하려는 그 매수 심리의 에너지가 가장 셌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셌을 거고요. 지금은 사실 저가 매수에 대한 그 수급의 에너지 자체가 뭐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싸다라고 느껴지는 심리 자체가 여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지금은 사실상 모두가 좀 불안불안해하면서 시장이 지금 많이 올랐고 비싸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정에 내가 느끼는 그 이제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매를 함에 있어서 피로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요게 이번조차도 세 번째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좀 돌아 나가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툭 하고 떨구면서
이 대세 상승장이 마무리가 되느냐는 이번에 이제 반등 후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뭐 한 번 더 떨구고 반등이 나오든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뭐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도 뭐 같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근데 반등 후에 전고점까지 달려가는 어떤 그런 패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다가 힘을 잃고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 저는 이때는 현금 100%를 좀 하고 관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좀 시장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리딩반 매매한 거 일단 SM라이프라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한번 일단 익절을 하고 나왔었던 종목인데 요때 매수가 좀 들어가서 이때 반등 때 한번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타 종목들 대비해서 바닥권에서 그렇게 크게 뭐 시세를 낸 적이 일단은 없는 종목이고, 여기서 계속 어떤 그 기준봉 세워놓고 박스권 안에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때 한번 익절하고 나오고 나서도 추적을 일단은 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 구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 맞고 떨어졌던 가격대고, 여기서도 한번 그랬고요. 이때도 살짝 뚫었지만은 밀렸고요. 이런 이 의미 있는 저항대를 점점 이렇게 이제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로 저는 좀 보고, 어제 장 후반 좀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좀 매수를 했고 매수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오전장에 시장이 갭을 상당히 많이 띄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갭이 일단은 뜨지를 않고 오히려 약간 어떤 개파락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27%, 시장이 1.5% 가까이 갭이 뜨는데 종목이 개파락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 일단은 좀 대응을 하고 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시장도 오늘 코스닥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띄우고 그대로 좀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갭 띄우고 음봉이 떨어질 거라고 좀 강하게 좀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좀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현금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좀 강하게 제 머릿속에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아무튼 뭐 익절은 했긴 했지만 큰 수익 내지 못하고 팔고 났더니 슈팅이 나와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뭐 아쉽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이고요. 뭐 예전에 과거에는 뭐 비보존 관련주로 좀 유명했었죠. 뭐 텔콘이나 뭐 루미마이크로 뭐 에스텍파마 이렇게 좀 테마주로 엮여 있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CMO 관련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바이넥스랑 뭐 전체적으로 CMO 관련주들이 좋을 때 에스텍파마가 일단은 기준봉이 좀 세워졌었고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고요. 그러고 나서 제 기준에서는 뭔가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어떤 뉴스가 없었습니다. 급등이 나올 때 좀 뉴스가 없었던 게 좀 아쉽긴 했는데, 일단은 좋은 뭔가 좀 이 기준봉 이후에 뭔가 좀 세력이 이탈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 없이 좀 좋은 눌림이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저희가 이때 접근이 좀 들어갔다가 정말 고생을 무지하게 했죠. 이 종목 진짜 들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은, 와 정말 뭐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뭐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정말 악질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반등 나올 때 뭐 14,000원이랑 뭐 밑에 구간에서 좀 퇴퇴퇴 하고 정리하고 좀 나와버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뭐 이제 루미마이크로가 지금 또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는데 뭐 비보존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비보존이
루미마이크로가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인수에 대해서 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뭐 선정이 되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요. 루미마이크로가 상한가를 갖고 에스텍 파마도 여기가 최근에 최근에 비보존 지분을 조금 정리를 했죠. 근데 어쨌든 아직도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영향이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아무튼 그 비보존 관련주 중에는 상당히 그 지금 좀 꼴등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호재 관련해서 뭐 루미마이크로처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아무튼 저희 리딩반은 가지고 있다가 오늘 급등이 나올 때 장중에 뭐 한 12%까지 솟았었는데 14,000원이랑 밑에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배터리데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제 오늘 새벽에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2차 전지주와 배터리데이의 어떤 그 이벤트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심리에 있어서 어쨌든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잘 나가다가 정말 잘 가고 있었잖아요. 잘 가고 있다가 외국계 리포트 하나와 LG화학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리포트가 한번 나왔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문에 뭐 이 이벤트 때 혹시라도 뭐 독자적인 뭐 개발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말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2차전지들이 상당히 깊은 조정, 뭐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깊지는 않았지만 어떤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테슬라 예를 들어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오르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재료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어제 뭐 혹은 엊그제라도 기대감으로 상승이 최고치에 달하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이 이벤트 때문에 어떤 섹터 전체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 저는 다시금 뭐 어떤 불확실성 해소로 수급이 좀 들어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야, 역시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제 생각이랑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어제 배터리 데이 때 사실상은 어떤 실망 매물이었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생각보다 없고 오히려 뜬금없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뭐 조만간 완벽한 자율주행차 베타 서비스긴 하지만 출시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이 있었고,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 반도체보다도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호재 발언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는 다만 너무 비싸다. 거의 뭐 이제 절반 수준으로까지 가격이 좀 떨어져야 한다라고 좀 말을 했기 때문에 호황제가 공존하는 상황이었지만, 시장의 기대는 뭔가 이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좋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자율주행에 대한 뜬금포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였던 뭐 이제 더 미동 이 종목은 너무 거래가 좀 적죠. 시가총액도 뭐 235억짜리고 그래서 상한가를 갔지만, 그러니까 1등주는 맞지만 대장주로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대장주는 모트렉스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이렇게 좀 오늘 자율주행차가 오늘 하루 종일 주도 섹터 역할을 맡았던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거의 시장이랑 똑같이 갭만 좀 뛰었다가 완전히 그 실망 매물 때문에 거의 패닉셀이 나오는 수준으로 저는 좀 보여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최근에 시장이 조정 구간이 아니어서 투심이 괜찮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2차 전지와 자율주행 두 섹터 다 상승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좀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일단은 이 섹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안정을 찾은 다음에 서서히 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오늘 뭐 섹터 자체가 음봉을 맞았지만 아직까지도 아주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가장 기대되는 섹터라고 하면은 2차 전지랑 5G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멀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기대감,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쪽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뭐 시장이 받쳐준다라는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장이 뭐 이번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뭐 간다라는 전제만 있다면 이번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다만 시장이 꺾이게 된다면은 뭐 손쓸 틈이 없이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뭐 섹터나 종목을 보고 내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시장을 더 좀 면밀히 살피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모트렉스도 그렇고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준비가 잘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에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좀 뽑아내고 그 다음에 거의 한 6거래일 동안 상한가 종가의 어떤 고가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정말 마치 오늘 배터리데이에 자율주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걸 알았다는 것처럼 준비가 상당히 잘 됐죠. 정말 준비를 상당히 잘하면서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다가 오늘 기다렸다는 듯이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준비가 잘 됐다. 좀 더 흐름이 강할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무조건 모트렉스를 매매해야 되겠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또 시장의 어떤 주도주는 텔콘 RF 제약이었던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트레이딩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있고요. 팁으로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등주랑 2등주랑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휴머니전 관련주로는 KPM테크가 1등주고 텔콘이 2등주였죠. 근데 1등주랑 2등주랑 신나게 달리다가 KPM테크처럼 1등주가 이렇게 거래 정지를 먹게 되는데 어떤 정말 이 폭발적인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딱 거래 정지를 먹게 되면 하루 쉬는 동안 2등주였던 애가 1등주의 어떤 그 기대를 온몸에 받으면서 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KPM테크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어제까지 오르면 하루 거래 정지가 되는 걸 알았다면 아마 뭐 텔콘 RF 제약이 오늘 좀 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미리 좀 파악할 수가 있었던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PM테크가 지금 상당한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투자 경고, 위험 다 무시하고 매매 거래 정지까지 되는 애들은 쉽게 안 죽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보면 진짜 맘먹고 올리는 애들 있잖아요. 정지까지 갔다는 것은 맘먹고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KPM테크나 텔콘 RF 제약은 조금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어떤 첫 투매 혹은 두 번째 투매까지 해서 충분히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KPM테크랑 같이 최근에 가장 핫했던 진원생명과학이 일단은 이날 상한가 뽑아내고 이틀차에 약간 이제 좀 피로감이 있죠. 그동안 너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어서 음봉이 일단은 좀 나와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내일 5일선이 올라올 것이고요. 기준봉 1일차의 저점 구간, 요 구간이랑 5일선 구간에서 지지가 좀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일차의 저점 구간을 지키면서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또 양봉이 출현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1일차 저점이랑 5일선을 좀 깨면 한 템포 더 이렇게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신풍제약도 뭐 악재 나온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죠. 어제 위아래로 변동성 있게 움직여준 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딱 요 가격대에서 종가가 형성되었고, 오늘도 위아래로 좀 움직임이 있었긴 했지만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수렴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져요. 분봉상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수렴하다가 위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렴 과정에서 고개를 들면 그때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고 공략해봐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매동을 봐도 꾸준히 좀 들어왔던 외국인 뭐 매수세가 아주 급격하게 이탈하는 또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려줄지 한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정도 더 들어 올려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다만 또 뭐 20만 원을 뚫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뚫고 가더라도 이런 어떤 이만큼 바닥권에서 이만큼 오른 종목이 또 한 번 이거를 뚫기를 어떤 기대하는 그런 어떤 투자 심리는 이번 혹시 뭐 신풍제약에서는 성공을 해서 큰 수익을 좀 맛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 이런 장세, 이런 상승은요, 정말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특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런 어떤 대세 상승장이나 이 코로나라는 이렇게 강력한 어떤 뭐 재료나 뭐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26배가 오르는 이런 종목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 조건들이 부합하는 장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사실상 이런 종목들 뭐 다 마찬가지죠. 진원생명과학, 뭐 최근에 뭐 휴머시스, 뭐 또 뭐 있었죠? 뭐 아무튼 여러 뭐 유나이티드 제약,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급등을 손쉽게 하는 종목들이 이제는 또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 내가 뭔가 이게 막 이번에 코로나장 이후로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은 주식이란 게 원래 이렇게 움직이나? 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지금 장에 이런 종목들의 이런 초급등세는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원래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가는 혹시 이 상승장이 끝나고 원래대로의 장세로 돌아왔을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일제약은 얘는 이제 신풍제약 따라서 가는 모습이 아니네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는 보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양약품은 제가 어제 한번 언급 드렸었죠. 요거 얘 여기서 이렇게까지 빼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좀 뭔가 좀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오늘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서도 뭐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슈펙트 실사 나온다고 하면서 올랐고, 여기서 뭐 털어낸 흔적도 사실은 없는데 22일인가 22일에서 25일 사이에 러시아에서 이제 실사가 나오는데 뭐 임상 실패 찌라시 이런 게 좀 돌았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죠.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실사 나오는데 임상이 실패하고 그러긴 좀 힘들 거잖아요. 어찌됐던 간에 25일까지는 얘는 재료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음봉 이렇게 두 개 빼는 거 보고 진짜 악랄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장이 왜 어렵다라고 하냐면 패턴들이 다 이래요. 급등 시켜놓고 정말 급등 초입까지 다 빼놓고 다시 올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포들의 핸들링이 정말 악랄해졌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현상에서 장이 좋아지고 공매도가 사라진 만큼 그만큼 또 주포들의 핸들링은 악랄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암튼 뭐 오늘 반등이 좀 나아졌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25일까지가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 정부에서 또 실사를 왔다 이러면서 또 뭐 급등을 또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또 HLB 그룹주들이 강했는데요. 여기서 좀 상승을 더 이어가지는 못하고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가격대에서 바닥 다지고 다시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주 시장에서 뭔가 좀 조용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한국 패키지고요. 일단은 명절 앞두고 좀 더 어떤 그 재료로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지금 시간에서는 좀 큰 폭으로 단일가 예고가 나와가지고요. 큰 폭으로 하락은 하고 있는데, 얘는 딱 이 가격대를 만약에 또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4,800원대 이렇게 또 음봉 내렸다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또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오늘 거래량도 더 앞전보다 더 터지는 모습이었고요.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추석 명절 전까지죠. 전까지는 움직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